신율의 뉴스정비연승부 4부 시작합니다. 제가 이 음악 들으면 항상 여러분한테 드리는 말씀 있죠. 옛날에 저 어렸을 적에 자주 보던 수사반장이 생각난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경제, 사회 문제를 법으로 생각해보는 바로 목요일의 정법 승부 시간인데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두 분 나와 계십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성배 변호사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조한나 변호사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저 혹시 제가 지난주에 부탁드렸던 거 조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예. 지난번에 예. 그날 바로 농지법과 관련 예, 법령들 일부 찾아봤는데 이 소유권이나 저당권을 취득하는 사안의 경우에는 그 취득자가 비용을 부담한다는 규정이 일부는 존재하더라고요. 그런데 임대차의 경우에는 딱히 딱 부러지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 같고, 임대차의 경우에는 필요비, 유익비, 임차하는 과정에서 들였던 각종 비용을 회수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 외에는 딱히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서 원칙적으로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를 할 때도 공인중개사 비용을 각자 부담하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는 관련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각자가 그 비용을 반분하는 게 합당해 보이는데, 정부가 일방적으로 농민에게 비용을 부담하라고 했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 제시를 요구하고, 그렇지 않다면 충분히 협상의 여지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유, 그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얘기할 주제는 요새 이 의료 파업이라고 그래야 되나? 이 문제요. 지금 이제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 정지 절차에 들어갔는데 이 의미가 뭐죠? 일단 모든 행정처분은 곧바로 그 처분을 집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반박의 기회를 부여해야 합니다.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이 의사 면허 정지 처분도 일종의 행정 처분이라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통지를 해주고, 그 사전 통지를 받은 각 전공의가 자신의 항변 사유를 개진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게 됩니다. 면허 정지의 경우에는 의견 제시 기회를 부여하게 되고, 만약 면허 취소를 단행하려고 했다면 청문을 개최해야 합니다. 의견 제시는 서면으로 개진하는 반면에 청문은 직접 관계 당사자에게 출석해서 구두로 변소하는 자리인데, 면허 정지 처분인 만큼 아마 의견 제출 기간으로 가름할 것 같고 2주 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이 소요되는 사이에 각 전공의가 의견을 제시했을 때 그 의견 제시가 합당하다면 면허 정지를 재고해 보겠지만, 합당하지 않다면 면허 정지를 강행하겠다는 의사입니다. 그 절차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 사전 통지서도 각 전공의에게 송달이 되어야 하는데, 지난번 업무 개시 명령을 발할 때와 달리 이 면허 정지 처분의 경우에는 직접 송달이 안 된다면 이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시 송달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즉 관보에 게재하는 방식으로 송달을 가름할 수 있어서 지난번 업무 개시 명령 송달보다는 비교적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근데 의대 교수들이 이게 초원법 대처라고 그러는데 맞아요? 어떤 초원법? 지금 그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해서 의대 교수들은 초헌법적 대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뭐 의대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주장할 수는 있는데요. 그 초헌법이라는 게 이제 부당한 공권력의 남용이다. 그리고 헌법상의 의사들의 직업 선택,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했다라는 취지로 부당한 공권력이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제 직업 선택의 자유는 직업 수행의 자유는 그 국가의 여러 가지 어떤 질서 유지 등의 사유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비례 원칙을 준수할 경우에 제한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본건 같은 경우에 그러한 제한이 합당하게 이루어졌느냐를 비추어 봤을 때 우리나라 헌법에는 직업 선택, 직업 수행의 자유뿐만 아니라 보건권이라는 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즉 보건권이라는 거는 국민의 건강에 대해서 국가가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건데요. 결국에는 이러한 국가의 지금 이제 뭐 업무 개시 명령이라든지 뭐 진료 유지 명령, 그다음에 이제 행정 처분까지도 하는 이런 공권력의 행사의 이제 근원은 이제 국가가 이러한 국민들의 기본권, 즉 보건권을 이제 보호해야 된다라는 어떤 기본적인, 이것 또한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국민의 기본권이기 때문에 이제 이 공권력 자체가 초헌법적이다, 뭐 공권력의 남용이다라고 보기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국민의 기본권, 건강권, 보건권이라는 더 좀 더 우위에 있는 이제 기본권 보호를 위해서 어느 정도는 정당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어젠가요?
그다음 의협 전현직 간부. 전현직 간부들 지금 그 주수호인가요? 예. 네. 그분도 이제 검찰에 이 소환됐고 네. 그래서 조사를 받았죠. 네네.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본인들의 주장은 뭐냐면 그거 다 요새 제가 어제 본 바에 따르면 MZ 세대는 이 어른들 말 안 들어요. 안 했다는 거죠. 집단 교사를 네, 혐의를 부인하는 거죠. 부인하는 거죠. 예, 예, 예.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업무방해와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공동정범인지 교사범인지 방조범인지는 단언하지 못하겠습니다. 수사 진행 상황에 따라 갈릴 것 같고 일단 이 사건 수사는 전공인들의 집단 행동을 뒤에서 돕고 여러모로 교사했거나 사안 전반을 계획했다고 본다는 전제하에서 시작하는 수사입니다. 이 수사를 위해서는 관련자 조사 전에 충분한 자료 확보가 필요한데 이에 따라서 경찰이 이미 지난 1일에 의협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단행했죠. 회의록, 로드맵, 관련 지침을 확보했다고 전해지는데 구체적인 피의자의 발언 그 외에 전공의들에게 영향을 미칠 만한 행위 지침 등을 내리는 행동들 그 외에도 의협의 전현직 간부가 전공의들에게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인가 실제 영향력 여부 등을 두루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에 따라서 적어도 방조 혐의는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아마 이 수사를 더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 의협에서 실제 실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해야 할 것 같고 다만 제가 어제 느낀 바는 이 주수호 의협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이 집단 교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혐의를 부인한다면 자신들의 행위가 업무방해나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로 부인하는 게 합당하지 않았을까. 집단 교사한 적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버리면 궁극적으로 이와 같은 사태가 벌어지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그 집단 행동을 전체적으로 주도한 자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거든요. 의협 측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전공의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인데 전공의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인상도 듭니다. 책임 전가. 집단 교사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나갈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행동은 정당함으로 업무방해나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는 게 더 적절해 보입니다.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께 방금 들어온 정말 좀 이 우울한 속보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부인이시죠. 손명순 여사께서 별세했다라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고 김영삼 전 대통령 대한민국 민주화의 상징이셨고 손명순 여사는 바로 그 상징을 잘 도와서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이끌어온 분 중에 도움을 아주 큰 역할한 분 중에 한 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정말 손명순 여사의 별세 소식을 전해드리게 돼서 정말 애석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 면허 취소될 거라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강경한 입장에 비추어 봤을 때는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법리적으로도 사실 의료법에 따르면 그 업무 개시 명령에 불복할 경우에 이제 면허 정지뿐만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명백히 규정되어 있고요. 또한 지난해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어떤 범죄든지 상관없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 면허 취소가 가능하다라고 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강경 대응을 계속 유지한다면 그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 집행유예까지도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그렇다면 면허 취소까지도 아마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면허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전에는 면허 취소가 되면 일정 시간 40시간 이상의 대통령령이 정해져 있는 이제 일정한 교육을 이수하면 이제 면허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이제 복지부의 재량이었긴 한데 지금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걸었냐면 그 면허 취소된 이후에 면허를 다시 재발급하는 그 요건을 좀 까다롭게 보겠다. 라고 입장을 표명한 바 있습니다. 아예 그냥 박탈하겠다 이런 의미도. 네네. 다시 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약간 뉘앙스로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면허 취소가 된다면 이전처럼 다시 복귀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전공의 분들은 생각을 아마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절대로 정부가 우리 면허 취소 못해. 왜? 그 우리 다 취소하면 그 의료 공백을 어떻게 할 거야? 이 생각을 분명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면허 취소를 당장은 못 하겠죠. 이 당장 정부가 취할 수 있는 행정 처분은 면허 정지에 그칠 텐데 업무 개시 명령에 반한다는 이유로. 그렇지만 면허 취소가 법령에 필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라면 이를 피할 수는 없겠죠. 법령에 필요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설명해 주셨지만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은 실형뿐만 아니라 집행유예, 선고유예도 포함하는데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그 의료 사고를 제외하고는 어떤 범죄로든 금고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필요적으로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사건으로 의료법 위반, 업무방해,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경찰이 수사해 검사가 기소하고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었을 때 물론 확정되기까지는 2, 3년 길게는 4에서 5년 정도까지도 걸리겠습니다만 결국 형이 확정된다면 그때는 충분히 면허 취소도 가능하고 이는 정부의 재량 영역이 아닙니다. 필요적으로 취소해야 하는 규정에 따른 부분이라 면허 취소가 안 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지나치게 낙관적이고 전체 전공의에 대해서 모두 적용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중 일부 그 비위가 매우 중하다거나 전체 행동을 주도한 인물에 대해서는 충분히 수사와 기소, 재판이 가능한 만큼 그에 따른 면허 취소는 필연적으로 소반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방송 초반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좀 우리가 선뜻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뭐냐면 대학 본부 측 총장 물론 법적으로 총장은 사실은 행정직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로 사표를 내고 총장을 했다가 총장이 끝나면 다시 임명하는 절차를 해서 교수를 밟는 그런 건데 이 총장 교수 출신이죠 다. 그러고 저기 그 또 본부에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교수죠. 이분들은 늘리자 그래요. 그 교육부에 중원시청 했어요. 근데 의대 교수들은 막 머리 깎고 막 사표 내고 막 이럽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저 걱정이 되는 게 의대 교수분들이 자기가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의 대학 본부도 설득을 못하면서 어떻게 국민을 설득할 수 있을까 이런 좀 우려가 저는 사실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자 일단 의대 교수협의회가 대학 입학 정원은 교육부 장관 소관인데 증원 발표를 복지부 장관이 해서 무효다. 네. 맞습니까 법리적으로? 일단 그 취소 소송 요건에 해당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먼저 첫 번째는 과연 정부의 정원 확대가 취소 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 처분이냐의 문제인데 이는 행정 처분으로 좀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판례상 행정 처분은 행정청이 구체적인 사실에 대한 법 집행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공권력의 행사여야 되는데 현행 단계는 정부의 정원 확대 방침이 아직 발표나 계획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를 행정 처분이다, 행정 처분 성이 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두 번째는 과연 이 교수협의회가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인데 임의 단체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취소 소송의 원고는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예. 근데 과연 이 교수들이 의대 증원으로 인해서 직접적으로 권리 의무에 어떤 영향을 받는가? 라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고 적격에 있어서도 이제 부적격하다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제가 알기로는 교육부에서 내년 입학 정원 정하는 게 마지노 라인이 5월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게 정리가 돼야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게 지금 정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윤 대통령 헌법에 따른 국가 책무와 국민 생명권을 지키는 것이 바로 이 정부의 의무고 의협은 우리는 헌법에 위배된 공권력에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자, 헌법이 위배되는 부분이 뭐라고 보십니까? 의협이 주장하는 정부는 국민의 생명권을 내세우고 있고 의사협회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는데 다만 의사협회의 주장 내용을 살펴보면 자신들의 입장이 충분히 언론에 반영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어서 죄송한데 직업 선택의 자유가 무슨 뜻이에요? 누가 의사 선택하지 말라고 얘기한 건 아니잖아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이 직업의 자유는 직업 선택의 자유와 직업 행사의 자유로 나뉩니다. 직업 선택의
취직의 자유는 그 기본권을 제한할 때 요건이 상당히 엄격한 반면에 직업 행사의 자유는 비교적 기본권 제한의 여지가 커집니다. 현재 정부가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 자체가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하는지도 의문입니다만 직업 행사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본다고 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권을 이유로 제한을 한다면 우리 헌법 37조 2항에 따른 적절한 제한이라고 볼 여지가 다분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법조인이 이와 같은 평가를 할 것 같은데 어떠한 정책적 사안을 두고 이 정책적 사안은 자신들을 사용하는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근로조건도 아니라고 보여져서 집단 행동의 대상이 아닌 만큼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직업행사의 자유를 주장하거나 국민의 생명권을 주장하는 정부에 맞서서 자신들의 기본권이 우선한다는 주장 자체는 법리적으로도 받아들여지기는 다소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간단하게 변무청장 사직 수리된 전공의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입대시키겠다는 계획 발표했습니다. 실현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간단하게. 일단 기본적으로 병력 미필 전공의는 수련 과정 마친 뒤에 입대하는 조건으로 병력을 연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 사직으로 수련이 중단된다면 이제 가까운 시일 내에 입영을 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근데 문제는 지금 사직서를 수리하지 말라라고 정부가 입장을 내걸었기 때문에 이제 사직서가 수리되지 않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면허 취소가 아닌 면허 정지 상태에서는 이제 입대를 진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박성배 변호사, 조한나 변호사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